티콘은 70억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온라인 해외 직판을 지원합니다. 일본,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 영국,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칠레, 태국, 한국, 이탈리아까지 13개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 13개국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티콘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현지화입니다. 티콘은 그 나라 쇼핑몰과 구분할 수 없는 수준까지 현지화합니다. 현지에서 통용되는 모든 결제와 현지 택배를 지원합니다. 현지 법인에서 반품을 받아주고 오프라인 영업까지 지원하는 철저한 현지화를 구현하였습니다. 티콘 이용점은 독립 도메인을 가진 독립점으로 진출합니다. 독립점은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것보다 장점이 확실합니다. 독립 도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 DB를 직접 관리하고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며 브랜딩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티콘은 이용사에게 전상점을 제공하고 해외 배송, 현지 결제 지원, 현지 반품 접수, 창고 운영, 오프라인 영업 지원, 그리고 마케팅 교육을 지원합니다. 이용사는 티콘이 제공한 홈페이지를 꾸미고 상품을 등록, 상점을 운영,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고 현지 원어민을 채용해서 고객 응대를 합니다. 티콘은 현지화 독립점 방식으로 뛰어난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티콘 이용사는 30개점, 5억 원 이상 매출은 11개점입니다. 티콘은 2007년부터 해외 직판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적으로 이야기하는 티콘과 함께 전 세계 70억 소비자를 만나보세요. 티콘 영국 법인에서 직영하는 일본향 명품점 달로제펜 매출이 약 20일 만에 2,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명품을 직접 공급해 일본 고객에게 판매하는 온라인 명품점 달롯은 3월 말에 오픈하였습니다. 달롯은 사이트 오픈과 함께 홍보 영상과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명품 공식 사이트에서는 상품의 사진만 확인할 수 있지만 달롯은 상품의 실제 느낌과 내부 모습까지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공하여 고객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시작하고 한 달 반이 지난 5월 9일 첫 주문을 받았습니다. 5월 영업 약 20일 만에 254만 엔, 하나로는 2,5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티콘 이용점 중에 성장이 가장 빨랐던 인쇄물 전상점을 뛰어넘은 성과입니다. 달롯은 고객이 주문을 하고 상품을 매입하기 때문에 신상품과 인기 상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티콘 영국은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 전 세계로 달롯을 진출시킬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선정된 브라질 비즈니스 학교 FDC 전자체계 티콘 글로벌 김종박 대표님의 글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FDC는 브라질에서 3번째로 꼽히는 비즈니스 학교이며 잡지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준 세계 9위로 선정된 학교입니다. 티콘이 2020년 일본향 전자상거래 매출의 14.8%를 기여했기 때문에 해외 직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FDC는 티콘 김종박 대표님의 해외 직판 이야기가 브라질 많은 사업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라 안의 전자상거래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판매자가 경쟁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콘 김종박 대표님의 영향으로 가능성을 가진 많은 기업들의 해외 직판 진출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티콘 글로벌 이사벨입니다. 오늘은 티콘식 해외 직판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티콘은 해외 직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외 직판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돈을 많이 버셨으면 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꼭 티콘식 해외 직판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티콘은 해외 직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티콘은 한동안 직영점을 새로 열지 않고 플랫폼 사업에 집중을 했는데 사실 올해 직영점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먼저 일본의 명품점을 열었는데요. 달롯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전상점이 저희가 티콘 영국에서 일본으로 직영을 하고 있는 명품점이고요. 올해 3월 말에 오픈을 했고 광고를 시작한 지는 한 2달 정도 됐어요. 3월 말에 오픈했으니까 진짜 이제 거의 딱 2달 정도 됐네요. 근데 달롯의 매출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저희 그 영국발 일본향 명품점 매출 현황인데요. 보시면 지금 3월 달에 팔린 게 있죠.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금액은 전부 엔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일본에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월 달에는 원화로 보면은 한 200만 원짜리 지금 제품이 온라인 상으로 오프라인 상으로 매출이 일어났고요. 그러고 5월 달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온라인 상으로 첫 주문이 일어났는데 5월 9일에 첫 주문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5월 9일에 온라인으로 첫 주문이 생기고 오늘이 5월 27일이니까 사실 20일도 안 됐죠. 안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거의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티콘이 지금 연 직영점이 직영점이랑 그다음에 이용사가 여신 이용점들이랑 모든 전상점을 통틀어가지고 사실 이 명품점 매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거든요. 저희가 흔히 뭐 말씀을 드릴 때 외부에 말씀드리거나 내부적으로 얘기를 할 때 사실 역대 최고로 가장 매출 증가가 빨랐던 게 저희 그 일본향 명함 스티커점이었어요. 아더프린트라는 그 명함 스티커점이었는데 이 명함 스티커점이 첫 주문이 일어나고 오픈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 134만 엔 그러니까 하나로 한 1,400만 원 정도 매출이 이제 일어나기까지가 한 2달 넘게 걸렸거든요. 거의 3달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명품점은 5월 9일 첫 주문 일어나고 나서 거의 20일 정도 만에 3천만 원 가까이 매출을 올린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매출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된 매출인 거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제 일자로 자료를 이제 발표했던 거라서 약간 매출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첫 주문이 일어나고 거의 20일 정도 만에 3천만 원 가까이 매출을 올린 거니까 정말 빠르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명품은 원래 비싸잖아. 한 개 물건 그 객단가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명품은 객단가가 워낙 높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사실 마진 측면에서 보면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매출만 놓고 단순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성장 속도 면에서는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사실 마진이 조금 작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정말 막 빠르게 일어나서 매출이 크다 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빠르게 증가하는 매출에 대해서 사실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저희가 좀 명품 직영 사업을 좀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명품은 사실 검수라는 게 이렇게 명함이라던가 이런 인쇄물보다는 품이 덜 들고 관리하기가 조금은 그래도 쉬운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영국에서 일본으로 나가는 명품점만 지금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화요일이죠. 5월 25일 이렇게 영국발 한국향 명품점도 오픈을 했어요. 제가 한국 명품점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국발 일본향 명품점하고 사이트 디자인은 같아요. 같지만은 이렇게 다 한국어로 설명이 나와 있고 가격도 다 한국 원화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5월 달에 지금 25일에 한국 명품점이 오픈이 됐고요. 말레이시아도 준비가 다 됐어요. 공식 오픈만 안 한 거고, 그리고 6월에는 인도네시아, 호주, 멕시코, 미국, 중국, 브라질 이 국가들에도 다 이 명품점을 저희가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티코는 이제 오랜만에 직영점들을 확장을 하면서 일단 일본향하고 한국향의 명품점 2개를 열었고요. 미국에는 지금 뭐 저희가 그 네이버에 저희 티콘 해외 직방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기사로 소식을 알렸지만 3월 달에 미국의 용기를 파는 용기점도 열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제품들은 전부 한국 용기들이에요. 한국 제품을 미국 창고에 가져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6월 달에는 이제 말레이시아에도 저희 법인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안전용품만 전문적으로 파는 티쿤투스라는 이러한 전상점도 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상점에,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한 사이트에서 여러 제품 판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명품만 팔거나 아니면 이렇게 용기만 팔거나 이런 전문점을 저희는 선호를 하고 그렇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6월에, 말레이시아에서는 6월에도 안전용품 전문점을 오픈을 하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말레이시아에서만 상품을 공급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도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법인에서도 안전용품과 관련된 상품을 공급을 해서 나중에는 이 티콘툴스라는 그 전상점을 안전용품, 공구, 건축자재 이 모든 걸 취급하는 전문 연합물로 발전시키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 티쿤 말레이시아 법인하고 인도네시아 법인에서는 이 안전용품과 관련된 거는 이미 오프라인으로 지금 협업을 하고 계세요. 보시다시피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안전조끼를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인도네시아 저희 티콘 법인에서 인도네시안 안전조끼로 소싱을 해서 400벌을 일단 수출을 하셨어요. 물론 이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하셨어요. 아직 이렇게 안전용품 전문점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용품 전문점이 오픈이 되면은 이러한 그 안전 관련 용품들을 전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말레이시아에도 소식이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저희가 많잖아요. 이렇게 티쿤이 전 세계 명품점을 열고 뭐 미국의 용기점도 열고 말레이시아의 안전용품점도 열려고 하는 거는 해외 직판이 비교적
돈 벌기가 다른 것보다는 좀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직영점을 조금 오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해외 직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를 들면 한국 안에서만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임대료나 급여 수준이나 뭐 노동 환경이나 생산 조건 이런 게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인도네시아랑 뭐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서로 수입 수출을 하셨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말년에서 지금 수주를 받으셨지만 인도네시아 제품으로 이제 판매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즉 인도네시아 제품이 말레이시아로 갔을 때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직판을 저희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 직판이 좋다 해도 사실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뭐 결과가 있었는지 좀 경험담을 들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저희 티콘이 해외 직판은 다른 곳들보다는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 티콘의 얘기를 조금 들려드려 볼게요. 티콘은 2007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명함 스티커를 일본에다 판매하는 그러한 해외 직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아도프린트라는 이 전상점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다가 명함 스티커 파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명함 스티커만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택배 박스에 인쇄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외부 그 사양 음악 같은 거 여기도 인쇄해서 판매하는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전에는 저희 혼자 판매를 하는 저희만의 전상점이었는데 지금은 이 제품들이 다 한 전상점의 제품이 아니라 다 다른 전상점이에요. 즉 판매자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상점이 있고 이 전상점이 있고 한데 이걸 다 모아놔서 즉 인쇄물과 관련된 점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 사이트를 인쇄물 관련 점들을 모아놓은 인쇄물 연합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 어쨌든 한국 명함 스티커를 일본에다 파는 에드프린트라는 전상점을 만들어서 시작을 한 다음에 2010년도에는 지금 이게 뭐냐면 현수막만 전문점으로 판매하는 전상점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현수막을 판매하는 그런 전상점을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또 2014년도에는 일본에다가 공기 간판만 전문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전상점도 열었어요. 공기 간판이란 건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마 한국에서는 그 새로 신장 개업하신 그런 상점들 앞에서 예전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안에 지금 공기가 들어있고 밑에 이제 중심축이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신장 개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점명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인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그러한 공기 간판점도 저희가 일본에다가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저희가 일본에다가 용기만 전문적으로 파는 전상점을 열었어요. 요키 플라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티코는 2017년도에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수상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러고 올해 저희는 이렇게 서초구에 사옥도 70억짜리 사옥도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저희가 지금 구매한 저희 사옥인데 아직 이사는 저희가 못 갔어요.
빨리 가고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계약하셨던 세입자분들이 계셔서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일단 이사는 못하고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만료되시면 그때 이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콘이 70억짜리 사옥도 살 정도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티콘이 뭘 굉장히 잘해서 아니면 티콘이 뭔가 특별한 걸 팔아서 이랬던 건 사실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세요. 용기, 간판, 현수막, 명함. 그러니까 다 수요가 뭔가 확실한 그러한 제품들이었던 거예요. 명함은 아무리 요즘이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만 명함 계속 다 쓰시죠. 명함 없이 비즈니스 하실 수 없어요. 하다못해 개인 상점 하시는 분들도 다 상점 명함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택시 하시는 분들도 다 명함 만들어서 다 쓰시고, 그리고 용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디에나 다 쓰이잖아요. 업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개인도 사서 구매를 하고 특히 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워낙 개인 용품으로 사용을 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는 더 구매가 많아지고 그리고 명함은 계속 써야 되잖아요. 새로 직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 사용하면 또 명함이 필요하고 용기도 새 용기를 쓰다가 용기가 더 필요하게 되고 계속 그러니까 정말 반복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품들을 저희 티코는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필요하니까 수요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고 끊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티코는 정말 싸게 팔았어요. 물론 지금하고 저희 티콘이 해외 직판을 시작했을 때하고는 사정이 물론 또 다르기는 해요. 다르긴 하지만 티콘이 2007년에 명함을 팔 때 사실 명함 500매를 일본에 980엔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 9,800원 정도에 팔았던 거죠. 500매. 근데 그때 당시 일본 판매자들은 100매를 2,300엔에 팔았어요. 23,000원 정도. 뭐 사실 명함은 이렇게 명품처럼 뭐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뭐 명함 재질이 종이가 어느 정도 괜찮고 디자인 제대로 그러니까 인쇄만 제대로 되고 싸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걸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팔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게 저희 티콘이 이제 한국 명함을 일본에 판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게 한국에는 충무로라는 이런 특수한 인쇄 산업 집중 지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명함이나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싸게 만들어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티코니 명함을 일본에다가 워낙 싸게 파니까 사실 일본 그 명함 업체들에서 경쟁 업체들에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보세요. 500매 980엔하고 100매 2,300엔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매스에 980엔과 2,300엔이라고 해도 난리가 날 텐데 매수가 벌써 5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막 그 일본 업체들에서 아니 이렇게 싸게 팔면 어떡하냐고 막 전화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처음 일본향 명함 전문점을 열 때 일본 업체들이랑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비교했던 그러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좀 오래돼서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저희 일본향 용기점이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향 용기점이 오픈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경쟁 업체랑 가격 비교를 했던 그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음, 보시는 것처럼
아까 소개해드렸던 저희 유키플라자 저희 티쿤에서 직영하는 용기 전문점이고요.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인데 여기가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좀 큰 업체들이에요. 얼마나 경쟁력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보시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 용기점은 한국에서 동방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물건을 사와서 일본에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입 가격은 사실 원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일본에 판매하니까 엔화로 이제 가격이 표시된 거고, 엔화 가격은 원화로 환산하시려면 여기에 대략 10을 곱하시면 대충 그 원화 가격 비슷하게, 그러니까 비슷한 원화 가격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저희 그 용기점은 일단 100개 단위로 판매를 했었고요. 이랬을 때 객당 가격을 따져보면 260원에 사서 450원에 팔았죠. 그런데 반해서 다른 경쟁업체는 똑같이 100개 단위로 판매를 하긴 하지만은 똑같은 제품인데 113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 단위가 일단 커졌어요. 100개가 아니에요. 160개. 물론 가격은 다른 경쟁업체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일단 판매 단위가 커지고 그래도 720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용기점이, 티콘 용기점이 거의 경쟁업체들보다는 한 30% 이상 이렇게 싸게 팔았던 거죠. 다른 제품도 한번 보면은 보세요. 이 제품도 지금 저희가 270원에 사와가지고 480원에 팔았어요. 근데 경쟁업체들 거 보세요. 여기는 지금 1430원에 팔아요. 그리고 다른 업체는 1000원에 팔고.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에 2배, 3배, 뭐, 이 정도로 이제 비싸게 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용기가 뭐 확실하게 가격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가격 경쟁이 굉장히 확실하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판매를 시작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일본에서 용기하면 1위예요. 랭킹 1위 용기점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3억 정도? 이 정도 났으니까 대단하죠. 보세요. 용기가 판매 가격이 한 개에 450원, 뭐 600원 이렇게 팔아서 23억 매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확실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전자상거래는 가격 비교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뭐 가격 비교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최저가로 파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쟁력을 만든 거는 티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 뭐 생산 조건, 노동 조건 이런 거 다 똑같잖아요. 근데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게 해외에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는 이 용기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동방 플라스틱이라는 한국 용기업체에서 사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생산한 게 아니고 제조한 게 아니고 사와서 판 거니까 여기에 중간 마진이 또 붙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한국에서 사와서 한국에서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봐요. 이거를 지금 가격 비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지 않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꼭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근데 이렇게 경쟁력을 만드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생산 조건이나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게 다 똑같으면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는 거는 너무 힘든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해외에 나가는 순간
갑자기 막 그러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용기를 동방 플라스틱이라는 한국 용기 업체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 도매를 한 거죠. 제조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사와서 팔았으니까는 당연히 여기에 중간 마진이 한 번 붙었을 거고. 이런데도 이걸 가지고 해외로 나가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저희 티콘이 그냥 동방 플라스틱에서 사서 한국에서 팔려고 했어 봐요. 여기다 마진을 얼마나 붙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되는 장사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주변에 찾아보시면요. 한국 제품 중에 한국에서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지고 가면은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 직판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직접 해외 직판을 한 직영 전상점들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굳이 티쿤만 해외 직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2013년부터는 다른 분들도 이제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 에드프린트라는 거는 지금 일본의 인쇄물과 관련돼서 판매를 해외 직관을 하고 계신 그러한 이용점들을 전부 모아놓은 곳이 지금 이 에드프린트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인쇄물이 아닌 다른 제품들을 해외 직판으로 일본에 판매하고 계시는 이용점들을 모아놓은 곳이 저희 이 티쿤 재팬 사이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저희 달롯 제품도 있고요. 뭐 이렇게 알루미늄 가방 케이스도 판매를 하시는 이용점도 있고, 물티슈를 판매하시는 이용점도 있고, 뭐 모자를 판매하시는 이용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러한 저희 이용점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일단은 저희 그 성공 사례밖에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사실 이게 정말 해외 직판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용점들 사례를 조금 들려드려 볼까 해요. 지금 사이트에 지금 보시는 여기는 원단을 주문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전상점이에요. 제가 지금 전상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상점은 뭐냐면요. 쉽게 생각해서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전상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유는 전자상거래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한국말을 쓰자 이래서 저희는 전상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무튼 이 전상점은 일본에다가 주문 제작 원단을 판매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사실 여기도 일본을 그러니까 해외 직판을 먼저 하셨던 건 아니에요. 일단은 국내에서 사실 먼저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국내에서 2013년부터 전상점을 운영을 하시다가 2017년도에 티콘을 이제 알게 되셔가지고 저희 티콘과 함께 일본에 진출하게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또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이곳의 이제 매출이에요. 저는 사실 이 매출을 확인하고서는 와, 원단을? 원단을 팔아서 이 정도 매출이 가능해? 사실 물론 한국이 예전에 80년대에는 원단 수출을 많이 했던 나라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게 사양 사업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에서 원단 파는 걸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도 판매가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상점에 작년 그 연매출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지금 매출을 보시면은 작년도 2020년도 매출이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일본에 판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엔화로 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화로 환산하면은 작년에 20억 넘게 팔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단 하나 팔아서 20억 넘은 매출을 올리셨던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상점은 2013년도부터 국내 전상점을 운영하셨고, 그 다음에 일본은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하셨으니까 국내 전상점이 일본향 전상점보다는 4년을 먼저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향 전상점을 운영하신 지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작년에 벌써 이 매출이 일본향 전상점에서만의 매출이 국내 매출을 뛰어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내는 이제 일본보다 매출이 더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게 해외 직판을 하니까 경쟁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매출이 빨리빨리 증가해서 국내 매출보다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매출이 어느 정도 지금 물론 올해는 아직 뭐 상반기도 다 끝나지 않긴 했지만 일단 올해 지금 오늘 날짜까지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제가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오늘 지금 오늘 27일 아직 오늘 마감 안 됐는데 벌써 매출이 8억이 넘게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5월 마감 안 됐는데 8억 넘게 팔렸으니까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매출도 최소 작년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진출하셔서 이렇게 잘 되니까는 작년에는 미국에 진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일본에서 용기 잘 돼서 이렇게 미국에다 진출을 했잖아요, 올해. 이것도 지금 일본에서 잘 되니까 이렇게 미국에도 진출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원단을 판매하시는 전상점의 미국향 사이트예요. 이 회사는 사실은 독자적으로 본인들이 개발팀이 따로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미국은 저희 티콘을 통해서 나간 건 아니에요. 아니긴 한데 어쨌든 티콘을 통해서 일본에 진출을 해보니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면 경쟁력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도 가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사이트 전상점을 오픈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뭐 사례가 지금 안내드린 곳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전상점은 뭔지 아시겠죠? 블라인드를 판매하시는 회사예요. 블라인드를 판매하시는데 기성품을 판매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참 한국어로 좀 바꿔서 보여드리면은 보세요. 이렇게 가로 몇 센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세로 몇 센치 뭐 이렇게 하고 색상도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 그 롤 스크린 위치도 뭐 이렇게 오른쪽 왼쪽 뭐 수량도 이렇게 2개, 1개 이렇게 해서 주문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라인드를 기성품으로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주문 제작 블라인드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 대표님은 이미 7년 전에 일본에다가 라쿠텐이나 야후 재팬, 아마존 이런 오픈마켓을 통해서 이미 블라인드를 판매를 하고 계셨어요. 판매를 하고 계시다가 2018년도에 이제 티콘을 알게 되셔가지고 저희 티콘을 이용해서 독립점도 여신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전상점이 그 블라인드 독립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 도메인을 이렇게 가지시고 독립점을 오픈하신 지는 지금 뭐 2018년도니까 한 2년 반 정도 된 거죠. 3년이 채 안 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이 이용사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에서도 이미 잘 팔고 계셨어요. 잘 팔고 계셨는데 그래도 독립점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티콘을 이용해서 독립점도 오픈을 하신 거고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오픈마켓에 이미 팔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독립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픈마켓과 달리 독립점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티코는 오픈마켓에서도 판매하시더라도 독립점은 좀 무조건 가지시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블라인드 전상점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지금 작년에 2020년도죠. 연매출이 3억 넘게 판매를 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독립점에서만 작년에 3억 넘게 판매를 하신 거예요. 판매를 하신 거고, 이게 저희가 이 이용사 대표님 인터뷰를 이제 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작년에 여기 보시면은 뭐 7년 전부터 이렇게 오픈마켓에 입점을 했는데, 여기 오픈마켓의 총 매출은 지금 티콘 이 독립점의 매출의 3배 정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만큼 광고비도 3배 이상 든다고 해요. 그리고 오픈마켓은 광고비 투자만큼 매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독립몰은 다르다고 한다. 독립몰은 자체 광고로 블라인드 단골을 만들 수 있고 브랜딩화 할 수 있다. 단골만큼 매출도 올라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오픈마켓은 매출은 크긴 한데 광고비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많이 드니까, 그리고 그에 반해서 브랜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단골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독립점은 이렇게 단골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쌓이는 구조라서 운영을 오래 하면 할수록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이것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재밌는 상담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상담 사례 제목도 보시면 라쿠텐보다도 티콘 독립점 매출이 좋다고 들었어요. 장점이 뭐죠? 하고 이제 저희 쪽에 티콘에다가 이제 전화로 상담하신 신규 이용사분이 이제 계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일본에서 라쿠텐에 입점해 있고 티콘을 통해 독립점도 운영 중인데, 처음에는 라쿠텐에서 매출이 좋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티콘을 통해 개설한 독립점에서 매출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용점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나도 해외 직판을 해볼까? 독립점이 뭐지? 하고 저희 쪽에 이제 상담 전화를 주셨던 건데,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이용사가 어디냐면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블라인드, 이 블라인드점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다른 분에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블라인드점 이 매출 그 성장 속도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보시면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게 이게 2018년도 처음에 오픈하셨을 때고, 19년도, 그다음에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독립점의 매출 속도가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독립점은 브랜딩이 가능하고 단골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러한 매출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도 지금 1월부터 5월 아직 안 끝났는데요. 어쨌든 작년에 마감한 1월에서 5월의 매출보다도 지금 2배 이상, 그러니까 200% 이상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뭐 지금까지는 일본으로 지금 판매를 하시는 저희 이용사분들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 티콘이 일단 일본으로 해외 직판을 먼저 시작했다 보니까 일본 쪽으로 좀 나가 있는 이용점들이 많으신 것 뿐이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영국발 일본형 명품점처럼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일본에 나간 이용점도 있고, 또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나라로, 다른 국가로 나간 이용점들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전상점은 중국에서 일본에다가 실사 출력물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사 출력물이라 그러니까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에다가 그냥 실제로 고객이 요청한 그러한 이미지들을 그대로 출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중국에서 저희 중국 법인이 직접 직영을 하던 곳인데 2019년도에다 중국 회사에 이제 매각을 했어요.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실사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중국의 회사와 공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꼭 한국에서만 지금 해외 직판을 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중국에서 일본으로 판매하는 곳도 있고요. 작년 이곳 매출을 보면 보세요. 2020년도에 9억 넘게 팔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 보시면 지금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연도마다 계속 오르고 있죠.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이미 오랜 기간 단골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고 그러면 뭐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일본에 판다고 하는데 그럼 다 일본에만 파냐? 절대 아니죠. 저희 티코는 지금 뭐 한국, 일본, 중국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그리고 미국, 영국, 멕시코, 브라질, 뭐 칠레 이렇게 다 법인들이 있거든요. 저희 태국에도 지금 합작 법인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곳은 이 칠레에다가 한국 스티커를 판매하시는 거예요. 칠레에다 한국 스티커를 판매하시는 건데 스티커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스티커 그러면은 다들 그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런 뭐 스티커, 장난감 스티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스티커라는 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용기의 제품의 상세 설명 같은 것도 이렇게 스티커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베이커리 박스에도 이제 뭐 브랜드 소개라던가 이런 상점 소개를 스티커로도 대체하고 마케팅용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용으로도 쓰이고 제일 친숙하신 건 아마 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차량 뒷면에 뭐 우리 아기가 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스티커고 그 다음에 슈퍼 가시면은 이제 고기나 생선 같은 거 구입하실 때 이렇게 진공 포장된 팩 위에 뭐 원산지가 어디고 몇 그램이고 가격 얼마고 이렇게 다 스티커로 요즘엔 다 붙어 있잖아요. 보다 스티커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국 스티커를 칠레에 지금 팔고 계세요. 칠레에 팔고 계신데 여기도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 판매하고 계시는 이용점들의 그 매출은 전부 억 단위였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난달 매출이 800만 원 정도 되세요. 근데 이거는 금액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매출이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돼 굉장히 쭉쭉쭉 지금 늘어나고 있죠. 이미 여기도 단골을 드디어 이제 형성해 가시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지금 이분이 사실 이 이용점 대표님께서 광고를 별로 안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티쿤 해외 직방 카페에다가 4월 달에 쓰신 글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온라인몰을 다 저희 전상점을 만들고 놨는데 실내 정부에서 몇 가지 승인이 좀 있어야지 이제 정식으로 막 운영을 하실 수 있었대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고 또 중남미 국가 특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다 만든 전상점을 그냥 문 닫고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반응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냥 오픈을 해놓으셨대요. 광고는 안 하고. 그래도 오픈을 해놓으면은 뭐
한두 건 주문이라도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을까? 막 이렇게 기대를 하셨나 봐요. 기대를 하셨는데 아무도 문의를 안 하셨대요. 아무도 문의를 안 하셔서 그러면 그냥 시험으로 한번 구글 광고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하루 예산도 5천 원 정도 광고비로 해서 해보셨는데 그렇게 하고 4월 15일에 이제 5만 원 일단 선결제를 하셨대요. 한 열흘 쓰실 거 결제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문의 메일이 막 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CPC라고 해서 이게 이제 평균 클릭 한 건당 드는 광고비인데 광고비가 지금 이 정도 든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칠레 기준에서는 좀 비싼 거래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께서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스티커 이렇게 대표 키워드를 했다 보니까 조금 더 클릭당 비용이 비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정도 하루 5천 원 광고비 투자해서 800만 원 매출이면은 할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거 보고 좀 광고비를 더 늘리시면은 매출이 훨씬 확 일어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이거는 운영하시는 그 대표님의 뭐 결정 사항이니까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재밌게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칠레에서 스티커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는 지금은 인텔 리본도 칠레에 판매하시려고 전상점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 계셔서 아마 곧 오픈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이게 장사가 되니까 스티커 팔아서 장사가 되니까 인쇄 리본도 칠레에다 가져다 파시겠다고 하시는 거지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굳이 인쇄 리본까지 판매를 하시려고 하겠어요? 이만큼 이렇게 의외로 의외의 상품들이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경쟁력이 생기면서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이따 뭐 중국에서 일본 가는 것도 말씀드렸고 처음에 저희 명품 영국에서 일본 가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칠레 판매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법인이 3개 각국에 있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도 저희가 오픈한 전상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 어디냐면은 여기는 지금 한국 SK의 말레이시아 강의사가 이제 저희 티콘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만든 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크 엔진오일도 판매를 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전역에 있는 이런 카센터들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고객분들이 이 온라인 전상점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바로 가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저희가 이제 2013년부터 이렇게 다른 분들도 해외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렇게 최근에는 조금 더 큰 기업들에서 저희 티콘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 계약하고 싶다 연락을 주시고 계시는데 일례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종군당 호주 법인하고 저희가 4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뭐 호주 하면 당연히 유산균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종군당에서 호주 내에서 유산균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시려고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려고 저희 티콘 솔루션을 이용해서 전상점 구축 중에 계시고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 내에서 이제 판매가 안정화되면 이제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 티콘이 있는 전 세계 그 법인 저희 티콘 법인이 있는 전 세계 국가에다가 이렇게 다 종근당 그 전상점을 열려고 이렇게 계획 중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잘 되길 저희는 바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일본 얘기도 들려드렸고 저희 한국에도 명품점 열고 뭐 중국에서 지금 일본에 나간 케이스도 말씀드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얘기 뭐 다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얘기도 말씀드렸고 칠레도 말씀드렸고 저희 가장 최근에 이제 법인이 설립된 브라질 얘기 좀 들려드려 볼게요.
브라질은 지금 법인 설립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워낙에 중남미 시장이라는 게 아직은 블루오션이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는 저희가 브라질에도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브라질 쪽으로 가장 먼저 진출하시겠다고 한 이용사는 이제 화장품을 판매하시겠다고 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서울경제신문에 이렇게 난 기사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브라질 향으로 이용점 계약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이게 사실 한국 대기업들도 힘들어서 브라질 쪽으로 화장품 시장 진출을 잘 못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 티콘이 해낸다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게 저희가 잘 진행을 하면은 이제 다른 분들도 저희 티콘을 통해서 브라질 쪽으로 그러니까 브라질이란 시장이 크지만 너무 물리적인 거리라든가 그냥 그 국가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쉽게 접근을 못하고 계세요. 다들 이제 그 시장이 크다 말씀은 하시지만은 하지만 저희 티콘이 나서서 먼저 이렇게 길을 터 놓으면 아마 다른 분들도 브라질 쪽으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선례가 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외 직판의 길을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전 세계에 저희 티콘을 통한 해외 직판 전상점이 계속 열리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문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들려드린 사례를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매출이잖아요. 매출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저희 그 매출을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저희 티콘은 그 저희 티콘 해외 직판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은 항상 수시로 매번 이제 매출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출 보여드리는 거는 어렵지가 않고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티콘이 일본으로 먼저 나갔다 보니까는 이용사들이, 그러니까 이용점들이 진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가 일본이라서 일단 일본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전부 엔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작년도 연매출이에요. 연매출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스티커 판매하시는 이용점은 작년에 40억 넘게 팔았고요. 그리고 실사 출력물 판매하시는 아까 제가 현수막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판매하시는데도 거의 40억 가까이 판매하셨고 매출이 일어났고 명함도 지금 35, 6억 정도 매출이 일어났고요. 요끼는 아까 저희 직영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티콘 직영점. 요끼도 23억 가까이 이렇게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간판. 아까 저의 그 공기 간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저희 직영점인데 매출이 지금 15억, 16억 가까이 지금 일어났었고요. 원래는 사실 이 매출 1위에서 3위 이용점들도 다 티콘이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해외 직판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해서 전부 매각을 했어요. 해서 지금은 다른 이제 이용사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운영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늘 이렇게 상위 1위부터 3위 랭킹을 안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쭉 저희 이용점들이 있으신데 지금 이렇게 해서 작년도 2020년도 그 티콘을 통해서 해외 직판을 한 이용점들이 총 매출이 300억 가까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원화로 환산하면 뭐 한 260, 7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차이가 있잖아요. 이 이유는 저희가 여기에는 일본향 전 상점 매출만 잡히고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전상점들은 전부 티쿤이 제공한
전상점 그 솔루션을 가지고 해외 직판을 하고 계시는 곳들이고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렇게 주문 제작 원단을 판매하시는 이런 곳은 원래 본인들이 이제 운영을 하시던 그 전상점이 있으신데 거기에다가 이제 티쿤식 그 현지화 서비스를 받아서 진출을 하신 거예요. 현지화 서비스가 뭔지 이제 모르실 텐데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따로 잡히는 곳들도 계셔서 그걸 다 합치면은 실제로는 작년에 한 300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작년에도,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티코는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매출이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보면은 아직 5월 다 안 지났잖아요. 안 지났는데 지금 1월에서부터 5월까지 1억 원 이상 매출 올린 점이 보시면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도 쭉 1억 원 이상 올린 점들을 보면 보세요. 지금 24개, 24개 점이 있어요. 1억 원 이상 올린 점들이 24개 점이 있고 10억 원 이상 매출 올린 것도 이렇게 3개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해외 직판을 하면 뭐 좋다, 쉽다,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제일 이해하시기 쉬운 거는 이렇게 매출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티콘 이용점들이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이용점들도 계속 이렇게 뭐 말레이시아에도 늘어나고 호주에도 늘어나고 그리고 뭐 지금 브라질에도 늘어나고 칠레에도 있고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야, 내 주변에는 해외 집합하는 사람 없는데 별로 없는데 진짜 이렇게 많어?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관심들이 있으셔도 이게 해외로 나간다는 거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해외 직판을 결정을 못 하시는 거세요. 근데 사실 해외 직판이라고 해서 별다른 거 없거든요. 한국에서 온라인 판매를 조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것과 똑같아요. 네이버에서 물건 판매하는 거나 미국 아마존 가서 판매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인데 단지 상품 소개를 뭐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만 달라지는 것 뿐인 거고 물건 배송을 국내 택배로 이용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해외 배송이 가능한 택배사를 통해서 해외로 물건을 보낸다는 거. 이런 차이점만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광고를 네이버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같은 뭐 예를 들면 구글이라던가 이런 데에 검색어 광고하는 거.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아요. 단지 언어가 바뀌고 장소가 바뀐다는 거. 이 정도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직판을 해서 뚜렷하게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래서 저희 티콘은 이렇게 티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판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힘든 국내에서 우리끼리 막 경쟁하고 검색어 광고비 계속 올려가지고 네이버만 정말 살찌우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해외로 나가서 해외 판매자들과 경쟁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좋아. 그러면은 해외 판매를 해야겠다. 그러면 나는 바이어를 찾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는 안 맞는 방식이에요. 물론 바이어가 필요할 때도 있으세요. 바이어가 필요할 때도 있고 전시회에 참여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지금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댁에서, 그러니까 지금 설명에 참여하신 그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나 댁에서 인터넷으로 물건 한번 구매 안 해보신 데가 아마 없을걸요? 최소 한 번씩은 구매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는 인터넷 쇼핑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해외에다 판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지금 대표적으로 쿠팡, 티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마트나 백화점들도 전부 온라인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가격을 더 동일 상품이지만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던가 이런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동네 치킨집, 피자 가게도 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가 해외에 팔겠다고 하는데 바이어만 계속 찾아다니면 바이어가 내 물건을 안 사주는 순간 나는 해외에다 물건을 판매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면 이게 계속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은 바이어가 알아서 찾아와요. 광고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에다가 나 블라인드 판매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해놓으면은 근데 블라인드를 자기 나라에 판매하고 싶은 바이어가 있으면 찾아보고선 연락을 줘요. 이 업체에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이어도 알아서 나를 찾아오고 개인 고객도 알아서 찾아와서 구매를 하고 단골도 생기고 내가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해외 직관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티코는 아까 제가 블라인드점 이제 그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할 때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독립 도메인을 가지고 독립점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블라인드점 대표님 인터뷰한 기사인데 독립점은 자체 광고로 단골을 만들 수 있고요. 브랜딩화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티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실제로 판매하시는 이용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외 직판 전문가들도 전부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오픈마켓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브랜딩화하고 단골을 만들 수 있는. 이게 장사는 이게 단골을 만드는 건데 오픈마켓은 이게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주지 않잖아요. 쿠팡에서 고객 데이터 판매자한테 안 줘요. 아마존에서 판매자한테 고객 데이터 안 줘요.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를 가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고객을 관리하냐는 거죠. 관리할 수가 없죠. 그럼 단골을 못 만들죠. 근데 매출의 거의 80%는 사실 단골이 팔아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단골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이 계속 증가 추세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이거를 오픈마켓은 단골을 만드는 경로를 차단을 하고 있으니까 오픈마켓에서 매출을 계속 일으키려면은 계속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매출의 3배, 뭐 매출만큼 계속 광고비도 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비에 이렇게 쏟아부을 자신이 없으면 오픈마켓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닌 부분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입장을 바꿔서 오픈마켓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사실 자기가 열심히 광고해서 고객을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 고객을 판매자가 싹 데리고 나가버리면은 오픈마켓 입장에서는 손해죠, 당연히. 그러니까 절대 고객 DB를 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장사는 브랜딩인데 지금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게 되면은 이 브랜딩이란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지 마시라가 아니라 이러한 한계점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립점이라는 채널을 하나 두고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오픈마켓을 이용을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쿠팡에서 양배추즙을 샀다고 해요. 그러면은
사실 다음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직원한테 이제 나 어저께 쿠팡에서 양배추즙 샀다. 근데 가격 너무 싸더라. 쿠팡에서 양배추즙 되게 싸게 팔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있지. 내가 어저께 쿠팡에서 어떤 판매자한테서 양배추즙을 샀는데 이 판매자는 양배추즙을 이렇게 만든대. 그리고 이렇게 싸게 판대. 이렇게 말을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기억을 못하는데. 저는 물건을 살 때 판매자가 누구인가를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양배추즙이 내가 원하는 그 퀄리티에 원하는 가격의 제품이 있나? 이것만 사실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러고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나만이 판매하는 독특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광고비를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오픈마켓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쿠는 독립 도메인을 가진 독립점을 만드는 걸 기본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브랜딩이라든지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 측면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픈마켓 입점에 비해서 독립점이 가지는 우위는 확실히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티쿠는 이제 최근에 이용사가 해외 종합몰이나 오픈마켓에도 입점하는 거를 입점해서 판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픈마켓에서 팔든 아니면 독립점으로 팔든 많이 파실 수 있고 팔 수 있는 채널을 많이 늘리면 좋은 거잖아요. 굳이 이걸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단지 각각의 장단점과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것 뿐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티콘도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달롯이라는 그 명품점도 일본 그 오픈마켓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저희 달롯 그 독립점보다 오픈마켓에서 매출이 지금은 더 많이 팔렸어요. 이게 이유가 저희 달롯 명품 그 판매하는 제품들이 거의 다 신상이라서 일본 오픈마켓에는 없는 상품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아직은 저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단골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는 고객들이 아무래도 오픈마켓을 끼고 사는 걸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객단가가 높으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에 따라서는 오픈마켓도 사실은 좋은 판매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단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는 독립점을 기본으로 하시면서 종합몰이나 오픈마켓에도 입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저희 이용사들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지금 주문 제작 원단 말씀드리면서 사례 말씀드리면서 현지화란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 현지화가 뭔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현지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독립점을 만들거나 아니면 오픈마켓에서 지금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시거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지화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나라 고객이 이 쇼핑몰에 들어왔을 때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티코는 독립점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현지화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그 나라 쇼핑몰이랑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으로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현지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안내드리는 이 전상점은 뭐 종이컵부터 해서 각각, 그러니까 컵이랑 컵은 다 일본에다 판매하시는 그런 전상점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전화번호, 이거 일본 전화번호예요. 일본 인터넷 전화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일본 원어민 직원이 일본어로 일본 고객을 응대를 하고 있어요.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원어민 직원 응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회사 소개도 보시면은요. 회사 대표도 일본 사람이 저희 티콘 일본 법인 대표 이사가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회사 위치도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저희 오사카랑 동경에 있는 영업소 주소가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고객이 만약에 샀는데 제품을 샀는데 나 반품이 필요해 하면은 한국으로 보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저희 각 현지 법인으로 보내면 현지 법인에서 반품을 다 받아주니까 고객은 이쪽으로 반품하면 되니까 그냥 내가 사는 지금 일본이다 하면은 일본 고객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이 지금 이 종이컵을 컵을 판매를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소지랑 고객 응대만 원어민으로 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결제 부분인데 결제 같은 경우에 이게 나라마다 그러니까 은행 송금이라던가 신용카드 같은 것들은 이제 공통이라고 보면 그 외에 그 나라에서만 많이 쓰는 어떤 결제 시스템들이 다 있더라고요. 결제 수단들이. 그래서 그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은행 송금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대인 결제라고 해서 저희 한국은 우리나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쓰지 않는 결제 방법인데 우리가 친숙한 건 뭐냐면은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시키면 배달 오신 분한테 결제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인 결제인데 일본은 인터넷 쇼핑에서도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고 편의점 결제라는 것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일본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신용카드 결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후불 결제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받고 나서 결제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절대 없는 방법이죠. 그리고 지금 이 얘기 딱 들으시면 아니 물건 팔았는데 돈도 안 받고 물건 보냈다가 나중에 돈 안 주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거 결제할 때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서 결제가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불 결제도 중간에 이걸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판매자한테 송금을 해주니까 이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결제 방법을 다 붙여야지만 고객이 쇼핑을 하러 와가지고 물건을 살 때 불편하지 않고 또 어떤 결제 부분에서 불편해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티코는 그 나라 쇼핑몰들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을 다 붙여놨고요. 이게 일본향 쇼핑몰이니까 이렇게 일본 결제 수단을 붙인 거고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그 나라에 맞는 결제 시스템을 저희는 붙이고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특이한 결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은행 송금도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현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소개 페이지부터 전화번호, 고객 응대, 반품 접수, 결제 방식 이런 걸 전부 현지 쇼핑몰이랑 똑같게 만드는 게 저희 티콘이 말하는 현지화입니다.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이트가 한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지 자기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화도 다 할 수가 있고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전화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반품도 다 현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물건이 좋고 싸면 여기서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티코는 여러분이 이렇게 현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철저히 현지화를 하고 독립점을 기본으로 해서 해외 직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종합몰 오픈마켓도 이용하시지만 독립점은 기본으로 갖고 가는 게 무조건 좋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은 꼭 티콘을 이용해야 되냐? 꼭 그러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은 꼭 그렇게 해주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국내에서 힘들게 경쟁하지 마시고요. 해외로 나가서 경쟁력을 갖고 조금 더 쉽게 해외 판매자들하고 경쟁해서 좋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드실 수 있기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굳이 티ffany 이런 설명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내 드리는 이유는 이게 혼자 해외 진출을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현지 법인 주소도 들어가고 대표자도 들어가고 다 이게 되려면은 현지에다 법인도 만들어야죠. 사무실도 구해야죠. 사무실 운영비도 나가죠. 현지 결제 시스템 이런 거 다 붙이려면은 뭐 보증보험부터 해서 뭐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초기 비용을 투자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데 이거를 티코는 이렇게 전 세계 지금 법인들을 다 세워서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 티콘이 이미 해놨으니까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하시던 거 그대로 장소만 이동해서 해외로 나가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다 해외 직관 통해서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매출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작년 매출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면 지금 계속 일 매출이 계속 뭐 1,000만 원 가까이대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외 직관 관심 갖고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정해진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더 많은 내용, 뭐 이런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티쿤 해외 직관 그 카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어, 해외 직판 뉴스랑 해외 직판 자료실 이런 데 지금 여기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지화 독립점이 뭔지 해외 직판이 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아실 수가 있고 하니까 좀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나 이거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 아니면 읽어봤더니 나 상담 더 자세하게 하고 싶어. 1대1로 하고 싶어. 이러면은 여기 이렇게 개설 상담 신청이 있어요. 여기 통하시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티콘에서 연락드려서 개별 상담 또 자세하게 진행해 드릴 거예요. 진행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들으셨잖아요. 설명회 듣고 나서 이렇게 후기를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은요. 어디에 올려주시냐면 여기 티콘과 만남 후기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그냥 후기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원하시면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해외 직판에 관해서 저희 티콘이 이제 이렇게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책을 또 발송을 다 해드리니까는 원하시는 분들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식적인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평소에 조금 궁금하셨던 게 있으시면 제가 잠깐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서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요?
아마 지금 갑자기 뭐 해외 직판이 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으시다 보니까는 지금 선뜻 궁금한 게 없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근데 설명이 끝나고 나면 아, 이거 물어볼 걸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 채팅방 창에다가 개설 상담 신청 그 URL은 보내드렸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특별히 없으시면은 제가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고 또 6월 둘째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 지금 보여드린 저희 티콘 카페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